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인류는 과연 맹목적 경제 성장이 불러온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인류는 자연이 준 신성한 공유 자원을 멋대로 사유화하고 화폐화함으로써 소위 성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성장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인류는 빚더미 속에서 불평등으로 양극화되고 기후를 변화시켜 인류는 절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살더니 말이죠. 과연 성장이 아니면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20세 전후까지 육체적 성장을 계속하지만 그 후로는 육체적 성장을 멈추고 죽기 전까지 성숙이라는 삶을 삽니다. 인생의 참맛은 오히려 이 성숙의 시기에 찾아옵니다. 만일 20세가 넘었는데도 육체적 성장에 집착한다면 많이 모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지요. 자연은 모든 유기체에게 일정한 크기까지 성장하도록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 후 때가 되면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성숙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이자라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화폐를 만들고 사용하면서 성장이 아니면 죽을 듯이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물질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멈춰야 합니다. 이를 만든 것도 인간이니 그것을 멈추는 것도 인간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거인병에 걸려 제명을 다 못 채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자라는 성장 호르몬이 멈춘다면 인간은 비로소 성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자가 멈춘다는 것은 화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물질적 성장만을 강제하는 기존 화폐가 정신적 성숙을 가져올 새로운 화폐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질비오 게젤이 주장하는 자유화폐입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 우리가 살아온 성장의 시대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구 일부를 사유한 땅주인, 건물주, 광산주 등의 지주가 있고 생산자는 이들 지주에게 경제적 지대를 내고 상품을 생산합니다. 소비자는 노동으로 받은 임금으로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돈을 내고 삽니다. 이때 사용되는 돈은 대부분 은행이 만들어낸 빚입니다. 이자를 내야 하는 이자화폐입니다. 은행은 땅이나 자원을 소유한 자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생산자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소비자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땅 주인은 이자를 갚기 위해 더 싼 땅인 공유자원을 사들여 지대 수익을 얻으려 하고 생산자는 이자를 갚기 위해 더 싼 공유자원을 남용하여 더 싸게 더 많이 생산하여 이득을 추구하고 소비자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지주와 생산자가 공유자원을 남용하고 지구를 힘들게 하며 생산한 상품을 더 선호합니다. 싸니까요. 게다가 정부는 생산자에게는 법인세라는 소득세를 걷고 상품에는 소비세와 부가세를 매기고 소비자에게는 개인 소득세를 걷습니다.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소득세 형태로 가져가는 정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신이 있습니다. 그 피 같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어쩐지 말이지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우리들은 정부에는 세금을 바치고 은행에는 이자를 바칩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구를 착취하고 나의 삶을 착취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이것은 인류의 필연적인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이자화폐는 하느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필연적 명령이 아니라 인류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암묵적 시행착오를 끝에 만들어진 습관입니다. 좀 더 좁혀 말하면 유대인들이 돈의 불우성이 가진 특권을 꿰뚫어보고 이를 이용해 오랜 세월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화폐는 필연이 아니라 그 필요가 끝나면 용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 써야 할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숙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비오 게젤이 말하는 자유화폐는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경제가 성숙해지려면 화폐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삼라만상이 무상한데 나홀로 맹목적으로 성장하는 미숙한 화폐를 멈추고 세상의 무상과 함께하는 성숙한 화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성숙한 화폐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지 보겠습니다. 생산자는 사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공유지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많은 공유자원을 사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화폐가 자유화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화폐는 은행이 이자를 얻기 위해 발행하는 빚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에서 기본소득으로 지출되는 사회 배당금의 형태를 가질 것입니다. 20세기 인간은 노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따라서 생산하지 못하는 자는 나고자 취급을 받으며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육체노동은 로봇에게, 정신노동은 AI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이나 AI에게 밀려난 낙오자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그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인간의 큰 특권이 있습니다. 소비자 특권입니다. 21세기 인류는 이제 생산과 노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소비자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면 됩니다. 그리스의 그 위대한 문화는 생산활동을 노예들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 노예와 AI 노예 덕분에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물론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경제의 조세 정책의 철학은 성장의 시대와 사뭇 다릅니다. 첫째,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가능한 한 줄여갑니다. 둘째,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합니다. 셋째,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에 대해서는 중과세합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충당할 재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유자원의 사용료입니다. 공유자원에 대한 사용료는 공공임대료, 각종 배출권, 탄소세, 데이터세 등으로 이는 기본소득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세원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자 페널티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는 공유자원을 더욱 아끼고 보호하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입니다. 이 보유세는 단지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얻는 지대, 즉 불로소득을 제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 땅을 점점 공공부지로 돌리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셋째로는 기본소득 지출이 가져올 추가 소득 증가분 내에서의 소득세입니다. 기본소득은 감가되는 자유화폐로 지급되므로 그 유통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의 지출 승수는 아주 높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 총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렇게 증가된 소득 내에서 징수되는 소득세는 큰 부담이 안 될 것입니다. 성숙한 경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기본적인 풍요를 누리며, 둘째, 기본소득을 자유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돈의 불로소득을 제거하고, 셋째,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등 공유자원을 사유함으로써 얻는 불로소득을 제거하고, 넷째, 공유자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로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여 지구를 재생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자라는 성장 호르몬을 멈추고 돈을 치유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인류에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